그 친구 너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서 일하고 있지? 지금은 그러니까 에비인베브라는 맥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오비 맥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 회사에서 지금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하고 있어. AB 인베브. 엔하zer 인베브, 엔하zer 부시 인베브. 그게 미국 회사잖아, 그치? 그럼 지금 AB 인베브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는 오비 맥주를 그렇지. 갖고 오비 맥주를 있고, 그렇지. 근데 버드와이저도 갖고 있고. 이제 뭐 버드와이저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주면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코어, 그다음에 하이엔드, 그다음에 DDO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코어라고 하면 이제 그 각 나라별로 가장 컨센트레이트 이제 가장 매출이라든지 마켓시어 MS라든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되게 가장 높이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MS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하이엔드 같은 부분은 이제 해외 수입 프리미엄 수입 맥주들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한국에서 파는 게 스텔라르트와 버드와이저 이제 버드라이트는 한국에서 팔지를 않으니까 버드와이저하고 코로나, 선토리 그다음에 코로나도 다 AB 인베브고요. 코로나, 선토리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호가든이나 호가든도 갖고 있어. 호가든 뭐 약간 이런 쪽을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맥주 브랜드가 꽤 많이 있네. 그치, 포트폴리오상에서. 포트폴리오상에서 많고 내가 속해 있는 디지오 같은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라든지 수제 맥주 크래프트 브랜드라든지 좀 그래서 디지오의 약자가 Disruptive Growth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되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제 한국으로 마켓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어더페이션을 한다든지. 그 커리어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와서 나는 2013년도에 졸업을 하고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레이 월드 와이드라는 이제 광고 회사를 들어갔었고 뉴욕에 본사를 둔 이제 광고 회사인데 그때는 A 어카운트 엑제큐티브로 조인을 해서 내 어카운트들은 P&G의 다우니 그리고 GSK 제약회사 GSK의 센소다인이나 이제 폴리덴트 라는 브랜드 홍콩 관광청 이런 어카운트들의 ATL 액티비티를 내가 A를 담당을 했었고 그게 얼마나 했지? 그래서 1년 하고 뭔가 좀 내가 배우고 내 브랜드 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나와가지고 약간 좀 대기업 공채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트라이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SPC 공채로 좀 신입사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는 3년 반 동안 일을 했었는데 이제 마케팅으로 처음 들어가서 이제 파리바트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3년 반 동안 일을 했었고 거기서 담당했던 카테고리들은 이제 뭐 브레드 팀 안에서 많은 빵 종류들 유럽빵이라든지 뭐 도넛 이런 종류들 카테고리 매니저를 했었지. SPC에서 3년 반을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AB 인베브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있었지 AB 인베브에서? 작년 11월에 조인했으니까 지금 9개월? 지금 9개월 됐구나. 9개월 정도. 너는 지금 그러면은 그 정확히 브랜드 매니저인가? 나는 위에 브랜드 매니저가 있고 타이틀이 뭐야? 나는 브랜드 스페셜리스트인데 브랜드 판을 모르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ABM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 그렇지. 그럼 너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레드락 브랜드에 대해서 맞아. 한국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확장 그런 거를 이제 다 담당을 그렇지,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업무가 뭐가 있어? 참고로 레드락은 한국 국내 브랜드고 어. 그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은 소위 말해 맥주가 성수기를 그러니까 이 시즌을 타는 그런 인더스트리 중 하나여가지고 이번 사실 5월에 새롭게 이제 기존에는 드래프트 맥주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5월에 리브랜딩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흥상권 그러니까 음식점들에 판매되는 병맥주를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디자인 같은 에이전시도 국내 에이전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에이전시, 영국 에이전시도 썼었고 아르헨티나 에이전시도 썼었고 그런 에이전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갖고 추구하는 컨셉, 브랜드 컨설팅도 받고 해서 우리가 먼저 컨셉을 잡고 거기에 대한 리서치 기반을 통해가지고 그런 브랜드 컨셉이라든지 디자인 컨셉도 소비자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 새롭게 제품을 런칭한 좀 그런 전부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것을 좀 총괄을 하고 그러면은 그 레드락이라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이제 론칭을 하면서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론칭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매니저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갖고서는 어떤 컨셉, 제품의 컨셉, 기획, 디자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론칭하는 시점이 있잖아. 론칭을 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관여를 하는 거야? 그렇지. 계속 관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위에 우리 마케팅 헤드랑 위에 브랜드 매니저가 그 에셋을 찍으러 뉴질랜드하고 영국을 갔었거든 3월에. 그래가지고 그 에셋들을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그 촬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우리가 이번에 그거를 활용해서 매니페스토 1분 30초짜리 필름을 찍어서 이번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계속 롤링을 하고 그런 마케팅 역할도 계속 같이 그치, 팔로우를 같이 하는 거야. 에이전시랑 같이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가 그런 걸 우리가 데일리 리포트를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뭐 타겟을 못 간다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다고 하면 거기에 좀 적재적소로 다시 좀 리에디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실 이번에 업그레이드에 또 하나의 에셋을 또 추가적으로 에셋이라고 말하면 뭐 사진 영상 등이 되는 사진 거죠? 영상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광고들을 계속 좀 롤링을 하고 돌려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계속 좀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를 더 알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달 그 트래킹하는 게 브랜드 어웨이니스 이런 걸 트랙을 해 그래가지고 그 연령대라든지 그 인컴 레벨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KPI로 잡기도 하고 아주 그런 거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좀 올리고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액티비티를 하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은 그 이제 레드락은 이제 카츠나 이런 거랑 다르게 어쨌거나 신규로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는 브랜드잖아.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오프라인 어떤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이 어떻게 돼? 레드락에 국한돼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타겟으로 잡는 게 3040 메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치중하는 부분이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브랜드들이 카스나 이런 거는 뭐 98, 99 예를 들어 100명 중에 98명이 그 브랜드를 알아 근데 레드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비자 행사 하는데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 뭐 팝업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 어웨니스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소비자 행사를 하는 것보단 그 전에 먼저 좀 파운데이션 그 워크를 먼저 해서 브랜드 어웨니스 올리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컨셉이나 어떤 건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안 다음에 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조금 영향이 좀 이펙티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취소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온라인이 되게 많이 치중이 됐고 너가 생각하기에는 브랜드 매니저가 되기에 어떤 필요한 역량이 뭔 것 같아?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브랜드 매니저가 되기에 역량은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왜냐면은 브랜드 매니저는 혼자 절대 어떤 걸 할 수 있는 롤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시도 내가 일하고 있는 에이전시만 해도 PR 에이전시, BTL 에이전시, 이제 디지털 에이전시, 그치. 뭐 에이전시가 뭐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정확히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그들도 타임 세이빙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몰두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아웃컴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되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얻어지는 약간 그런 스킬셋이기도 한다? 그리고 좀 본인이 원하는 걸 논리정연하게 좀 그거를 좀 스트럭처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잡다한 지식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잡다한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트렌드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치. 요즘 뭐 핫한지 뭐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정확히 뭐 마케팅 뭐 맥주 뭐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화장품 기업은 무엇을 하는지 그치. 요즘에 뭐 다른 요즘 다른 뭐 식품 기업은 무엇을 하는지 뭐 전자 기업은 무엇을 하는지 좀 이런 잡다한 좀 뭔가 그치. 많아야 관심사가 좀 많아야 본인이 좀 그 링키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지 우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두 번째가 좀 얘기가 좀 언고잉일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 거야.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커넥션이 좀 많아야 본인이 좀 그런 거를 유틸라이즈하고 레버리지 할 수 있어서 좀 적재적소에 그리고 좀 가장 효율적으로 좀 일을 뽑아낼 수 있는